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며칠 전에 멕시코 의회에서 외계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이제 1000년 된 외계인 시신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길쭉한 머리, 뒤로 이렇게 이제 머리 길쭉한 이제 그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손가락이 3개. 키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m 정도 남짓한 그 정도의 작은 키. 그런데 말이죠. 이 외계인의 배 속에 여러 개의 알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제 알을 낳아서 그런 뭐 부화하는 그런 이제 번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멕시코 의회에서 이제 이 외계인 청문회가 열렸고, 또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UFO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공군이라든지 뭐 해군들이 직접 이 UFO들을 목격을 하고 그에 대한 증언들을 이제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초고도 문명을 이룬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인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비행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UFO가 처음엔 한 대였다가 여러 대로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투기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마 10, 20, 뭐 50으로 그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마 1이 이제 시속 1000km인데 마 50이면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리고 이 UFO가 이 하늘을 날다가 옆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F-16 이런 전투기가 날아가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 UFO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도 그 속도가 마하 1, 그렇게 이제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의 어떤 저항, 이런 걸 아예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이제 희한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멕시코 의회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이 UFO 외계인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요즘 일반인의 눈에도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자주 이제 눈에 띕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외계인과 그 UFO 관련한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주 비밀 파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33명이 이제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그 극비 증언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공군 중위였으며 명망 있는 대학 교수인 로버트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식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도 더불어 말씀을 드릴게요. 1960년대에 저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의 1369 사진 판독 대대에서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광학 계측 촬영을 감독하고 탄도미사일 시험을 영상으로 찍는 일을 했습니다. 1964년에 우리는 핵탄두를 탑재할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모의 핵탄두였지만 크기며 형태, 재원과 무게가 실제 핵탄두와 똑같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ICBM이라 불렀는데 다만 대륙간이 아닌 지역간 탄도미사일이었죠. 대부분이 발사하자마자 폭발해버렸던 터라 미사일이 날아올 때 연소 장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과정을 촬영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였습니다. 그 촬영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가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공군 유도 미사일 훈장 배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발사 장면을 촬영하던 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운트다운에 이어 엔진 점화, 발사라는 소리와 함께 아틀라스 미사일이 남서쪽으로 안개를 뚫고 솟구쳤습니다. 아름답더군요. 제가 올라간다고 외치자 부하들이 18인치 렌즈를 장착한 M45 추적기로 미사일을 촬영했고 커다란 BU 망원 렌즈를 돌려 미사일을 포착하며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로켓 추진체의 3단계 전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소된 추진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맨눈으로 보이는 것은 태평양의 어느 섬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가르면서 남기는 긴 비행뿐이었습니다. 촬영한 필름을 기지로 보내고 하루 이틀 뒤에 제1전략항공우주사단 본부의 맨스먼 소령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무척 낯선 민간인 복장의 잿빛 수트를 입은 두 남자가 있었고 16mm 영사기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소령이 영사기를 켜자 미사일 발사 장면이 상영되더군요. 무척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망원 렌즈 덕분에 그 문제의 장면으로 접어드는 아틀라스 미사일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UFO가 개입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장면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단계 로켓이 연소하고 2단계, 3단계 로켓도 모두 떨어져 나가고 모의 탄두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으로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탄두 쪽으로 날아들더니 한 줄기 빛을 쏘았습니다. 탄두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UFO는 탄두에 빛을 쏘아 맞추더니 반대편으로 가서 쏘고 다시 움직여 쏘고 아래로 내려가 또 쏘고는 왔던 방향으로 나가버렸습니다. UFO가 탄두를 따라잡아 그 주위를 날다가 돌아갔을 때 탄두는 약 95km 고도에서 시속 17,000에서 22,000km로 날고 있었습니다. 마하 22로 날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탄두는 방향을 잃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UFO를 보다니 저는 그것에 대해 누가 뭐라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필름에서 봤으니까요. 제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가 본 그것, 날아 들어온 이 물체는 둥근 접시 두 개를 마주 겹친 모양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탁구공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빗줄기가 나왔고요. 제가 본 것은 그랬습니다. 방에 불이 켜지고 맨스먼 소령이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었나?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자 소령은 그럼 저건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희가 UFO의 모습을 잡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얼마간 이야기를 나눈 뒤 소령은 이에 대해 다시는 발설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안 규정을 어기면 무슨 꼴을 당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네. 그런가? 제가 네 압니다 라고 답하자 소령이 좋아 이 일은 없었던 거네 라고 말하고는 문쪽으로 발을 떼는 저를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아 잠깐만 나중에 말이야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한다면 말이지 레이저 추적 타격이었다고 하게 훨씬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제가 소령의 사무실을 나선 뒤에 민간인 복장을 했던 그 친구들은 필름을 풀어 UFO가 나온 구간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잘라낸 필름을 다른 릴에 감아 서류 가방에 넣고 남은 필름을 소령에게 건네고는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모의 핵탄두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계인의 개입이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UFO가 나타나서 그 모의 핵탄두 미사일에다가 여러 번의 그 빔을 쏘고 사라진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고 합니다. 어쩌면 외계인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핵 미사일들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보관하고 있는 그런 기지들의 UFO들이 계속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UFO들이 이제 출현하는 이유가 그 핵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 지구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계인들은 우리 지구인들과 비교했을 때 막 수천 년, 수만 년 그렇게 이제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으로 그들의 기술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히 이제 생각이라는 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엄청난 초고도 문명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식 수준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갓난아이 수준이라면 그들은 이제 이미 성인기 그 이상의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의식 성장이 너무 중요하다. 의식 수준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그 의식 상승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영적인 존재로부터 이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집필한 책이 있는데 천상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의식 상승, 성장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외계 문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성장, 영성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식 성장과 그리고 차원 상승, 내면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아시고자 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에 가입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주에는 인류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외계 문명들이 살고 있다. 5차원 이상의 외계 문명들은 필요로 하는 것 대부분을 상념과 의지로 창조해낸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진료로 창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은 대부분 즉시 창조할 수 있다.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 UFO들도 걔네들이 우리처럼 뭔가를 이제 쇠를 녹이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상념을 생각으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의식 수준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제 지구인의 문명과 외계인들이 문명의 차이는 의식 수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구 내부에는 지저세계가 있다. 5차원의 지저세계는 대부분의 주택과 건물들이 아름다운 수정과 같은 석재로 지어져 있다. 지저세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둥근 원형의 집들 역시 생각과 의도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수정으로 지어진 집은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석재로 되어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다. 현재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차원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구인들도 머지않아 지저인들과 같은 의식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5차원 이상의 존재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구현해낸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심상화한다. 이때 느낌과 감정을 담아 생생하게 시각화한다. 마음의 힘과 가슴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의 모양은 방사하여 쏟아부은 빛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자신이 바라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의식을 거기에다 집중하여 밀도를 높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라는 것을 구현해내게 된다. 3차원 의식을 가진 너희는 5차원 이상의 화성, 금성, 플레이아데스와 같은 다른 행성에 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다.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 차원 상승이 이루어진 그들의 모습은 현재 의식이나 각성 상태로는 눈에 보이지도 감지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 밀도를 떨어뜨린다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식 수준이 높은 대부분의 외계 문명들은 자신들보다 낮은 의식을 가진 존재들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차원 상승이 된 존재들과
교류를 하려면 먼저 자신 역시 차원 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원 상승이 되면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만 계속 이제 죽었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5차원 또 다른 그런 이제 행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태어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 자격이 생기게 되면 그러한 행성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성은 5차원 행성은 우리의 생각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곳이죠. 아, 정말 그러한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